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도 걸어오셨나요? 네, 오늘도 걸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항상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계속한다. 아, 이거 저 요즘에 좀 계속 진행을 해서 이제 감이 좀 올 법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종목명에도 아마 그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또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라는 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번 연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전에도 말했지만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어찌됐든지 진행이 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린 게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는 제약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고금리 정책 때문에 뭐 은행에 돈을 맡기고 투자를 좀 안 했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게 투자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약 바이오 업계 역시도 이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또 이 거기에 따른 이제 반사익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모멘텀도 있지만 이거 종목명에서도 딱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아마 그런 그래요? 느낌입니다. 만약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막 그럴 거예요. 그 전문가님 진짜 요즘 시장 말도 안 했는데 보여주셨네요. 이게 뭐라고 내가 표현할지 말도 안 했는데 바이오는 계속 간다. 고 바이오랩.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이제 전문가님 요즘 뭐가 계속 갈까요? 뭘 사실지 모르겠어요. 계속 가는 거 바이오랩. 계속 가는 거 바이오랩 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언제나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종목을 정말 잘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센스를 발휘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억은 잘 날 거예요. 그럼요. 계속 간다고요, 바이오가. 저도 자기 전에 계속 기억나더라고요. 네. 이런 개그 이제 허무 개그처럼 알죠. 이제 별로 뭐지 했다가 이제 집 가는데 갑자기 계속 떠오르는 거. 그렇죠. 그런 네. 거고. 일단 키워드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바이오랩을 이야기하면 이제 사실 뭐 정말 제가 많은 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정말로 이게 말장난하려고 종목을 찾는 건 아니고요. 보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삭센다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를 받고 있어요. 특히나 삭센다가 이제 이 특허 만료가 이번 연내로 다가오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이 바이오시밀러로서의 이 성장을 할 것이냐, 여기서 기회를 잡을 것이냐고 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깜짝 기술 놀랐습니다. 수출,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막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정말로 최근에 뭐 펩트론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종목의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건데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인데 이거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어찌됐든지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물질을 이용해서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어쨌든 이 미국의 개발 중인 GLP-1에 대해서 이 항암 관련되는 예방 효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약을 연구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없고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비만 치료제에서 여기에 대한 항암 예방 효과까지 나와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비만도 치료되는데 암도 예방할 수 있다. 굉장히 여기 이만큼 좋은 모멘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는 거 앞으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이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이 유도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이 삭센다를 이후에 나와줄 복제약에 있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전 수출 계약 이런 것들 뭐 인수 합병 이런 것들까지도 모멘텀이 나오기에도 충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이 아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이후에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사실 굉장히 크게 갔던 거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뭐 견인했던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시장을 주도 잡았던 이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셀트리온 그룹이 과거에
이제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이제 4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이제 이 자금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은 어찌됐든지 셀트리온과 이 마이크론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자금을 확보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이 인수합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치료제에 굉장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제 이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유도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고바이오랩이란 기업 역시도 셀트리온 입장에서 뭐 할 수도 있다. 뭐 인수 합병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어쨌든 공동 연구 개발을 할 만큼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돌아가기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기업, 바로 옆에 함께 이런 연구 개발을 진행했던 기업들로 하여금 충분히 반사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계속해서 사야 된다라고 좀 많이 이야기한 이유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역사상 최저점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경기 부양 정책들을 가지고서 지금 뭐 반도체가 되었던지 뭐 비트코인이 되었던지 다양한 구간에서 이제 힘을 쓴다라고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 세계 증시가 뭐 움직여줘야 되지만 사실 우리 국내 증시만 조금 조정이 나오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늘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후발주로서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사실 뉴욕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 스타트를 끊어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큰 상승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잘 났고 얼마나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가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정말 역사적 최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 반사 이익으로서 증시라는 건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증시라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2,000개 종목의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시가 상승한다는 건 평균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 평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업 역시도 어쨌든 단 1%라도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런 과정에서 역사적 최저 매수 가격은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은 진짜 이제 뭐 차트로도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이거는 상장 이후에 내리 하락. 맞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피크를 찍었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금리 인상이 뭐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증시무에서 그대로 다이렉트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증시가 올라와주면서 원래 자리로만 올라가줘도 다시 우리나라 코스피 3,000피 보러 간다 뭐 이런 흐름만 타줘도 기술적인 반응만 본다도 지금 자산 300% 정도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8,500원대를 강한 저항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8,500원 아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주어 간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단기간에 2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손절가격 같은 경우는 최저가 6,300원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6,500원 정도는 이제 크게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GLP-1의 암 예방 효과가 발견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제가 조금만 부연을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사용했을 때보다 GLP-1 기반의 치료제를 사용했더니 암 발생이 훨씬 적더라. 지금 이 효과가 밝혀져서 지금 수혜주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쉬우신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는 그냥 진짜 딱 이거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이 기업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거 뭔가 뭔가 좀 수수께끼 같은데, 네, 한번 바로 보여주시죠.
아, 네. 사람인이요. 모두가 다 아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인 방금 그냥 한문이죠, 한문이고요. 아, 시옷이 아니라 네, 한자였네요. 네. 한자였고요. 이 사람인이란 기업이 사실상 이 기업은 뭐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고생을 해야 될 기업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기업을 비난한 것 같긴 한데 이 주가 수익 날 때까지 우리가 수익 날 때까지 상방도 있고 하방도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지루할 것 같은 종목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사실은 정말 갈 것 같은 종목 중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론자예요. 차트론자라는 거는 차트를 먼저 발견하고 그러니까 저는 차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슈는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슈를 좀 찾는 스타일인데 사람인이라는 기업은 사실 뒤에서 차트로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걸 샀을 때 만약에 손실을 본다. 정말 너는 바보다 라고 소리 들을 만큼 정말 손실 보기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뭐 엮으려고 할 만한 이슈가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인이라는 기업도 잘 알다시피 그냥 우리 채용 플랫폼이죠. 말 그대로 사람을 이제 구인광고하는 플랫폼인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모멘텀을 우리가 좀 엮어서 부가적으로 한번 합쳐보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어젠가요 그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도 대선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2027년도면 대선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선이 다가온다 말씀을 드렸고요.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늘 명심하고 사실 우리가 5년마다 돌아오는 빅사이클 그냥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하면은 그냥 딱 이번에 대선이 끝났다. 그럼 딱 한 3개월부터 6개월 뒤에 그 다음 대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정책 수지를 사면 되는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딱 사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요. 전에도 말했죠. 첫 번째가 저출산이고 두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어떤 누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약을 내건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이러다가는 당장 반세기만 지나도 아니면 한 세기 지나버리면 진짜 우리나라가 없어질 만큼 이거 뭐 나라가 굴러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일단 인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 그냥 다 나와서 일단 하는 얘기가 첫 번째로는 저출생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이런 것들 분명히 움직이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지금도 말씀드린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한다? 지속적인 정부에서 투자가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저는 창투사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이런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이런 플랫폼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뭐 계속해서 찾으면서 이제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 플랫폼에 따른 이런 수익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뭐로 연결된다?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인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굉장히 가벼운 종목도 아니지만 사실 이슈라고 엮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일자리로 좀 엮어야 되지 않나 일자리라는 모멘텀으로서 좀 부가가 돼야 좀 올라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나마 이제 엮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라라라 잡이라고 인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지분이 한 80, 막 90,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인이 라라라 잡 말고도 지금 뭐 베트남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 구인구직 이런 플랫폼을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기업은 뭐 사업 다각화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의 그냥 그 구인구직 활동한 플랫폼을 인수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일자리에 그냥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엮게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엮을 수 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AI 플랫폼 이 라라라라 잡이라는 이 기업이 전문가님 라라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라라잡인데 라라라잡까지 왔어요 지금. 이거 자꾸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라 두 개입니다.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정말 라라잡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제가 라라라 자밍라도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실 거여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름이 안 중요해요. 사실 네.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AI 플랫폼으로 지분을 이제 확대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잖아요. 이게 AI라는 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반도체면 반도체, 코로나면 코로나 이제 테마를 엮으면 엮을수록 이제 더 이상 엮을 게 없어. 그럼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그냥 엮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이게 엮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I 플랫폼이라는 거는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이제 직업을 구인활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뭐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어쨌든 AI가 엮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엮이니까 정말 이 기업을 AI로 엮으려고 하면 엮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당장 이 사람인이라는 종목은 좀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면 아 이거를 왜 이걸 샀을 때 지금 내가 왜 손실을 보면 이상한가라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실 모멘텀만큼 여러분들이 정말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소개하는 저도 사실 지금은 차트론자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강태공 전문가님이 추천하면 이게 왜 가는데 간다고.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YTN이 역사적으로 상한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때 TV방송 들고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들고 왔어 했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종목이란 건 차트가 완성되고 나서 가는 거지 이슈는 거들뿐 왼손은 거들뿐 이런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진짜 이슈는 갑자기 어느 날 툭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라는 거고 사실 그래서 이 종목의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걸 봤는데 외국인만 내리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이제 사람인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일단은 이 그 외국인 지분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지분을 봤을 때 지금 보면 알겠죠? 이게 특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주가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주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주가 올려치는 척하면서 외국인이 막 던지면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당연히 탈출하겠죠. 그리고 딱 올해 들어서 1년 동안 행보를 하는데 외국인의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외국인의 지분이 이렇게 그냥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가를 외국인은 그냥 지금 여기 딱 근데 주가의 변동성은 없다. 주가의 변동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냥 개인들을 가둬놓고 그냥 지루하게 만들어놓고 외국인은 1년 동안 그냥 몰래 주워 담는 중인 겁니다. 만약에 이 방송 보는 외국인이 있다면 지금 기분 나쁠 거예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몰래 주워 담는데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지금 차트상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거의 15,000대를 깨지 않으면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15,000대가. 그래서 이 당시에 반등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하방수세 때 돌파하면서 15,000대를 깨지 않는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35,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인이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8,500원 아래서 여유롭게 주워 담으시고요. 35,000원 목표가를 보시면서 손절 가격 15,000원 보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차트가 만들어진 뒤에 이슈가 따라오더라. 지금 강태공 전문가가 이 차트론자로서 자신의 이 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동의하시는 분들은 여기 투자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바이오랩 그리고 사람인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